지인이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안 사다 꼭 지금 사야 되겠니라고 말을 할 것 같다. 작년 봄 정도 이맘때만 해도 제발 집 좀 사라고 제가 그렇죠. 애원하던 사람이 그렇죠. 왜 바뀌었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박사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당장은 모르겠는데 결국 위험이 올 것 같습니다. 위험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저도 모르는데 저라면 일단 주변에 어떤 지인이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안 사다 꼭 지금 사야 되겠니라고 말을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안 사다 왜 지금 사야 되겠니? 네,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5억대가 지금 13, 14억 정도까지 왔으니까 서울 아파트 기준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 오르는 동안 안 사다가 왜 굳이 지금 사야 되니? 그러니까 있던 분이 교체 매매하는 거야. 뭐 문제가 안 되겠는데 지금까지도 부동산 안 사다가 왜 지금 사야 되냐 이거죠. 안 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돈이 없거나 그러니까 돈이 생겼다. 그러면 축하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살 수 있는데도 안 샀던 분들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좀 살 수 있었던 집들은 있었는데도 안 샀던 분들은 집값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집값이 이제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데 왜 그 신조를 지금 꺾어야 되는가? 그래서 사전 청약도 좋고 뭐 아니면 아까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다가 2013년이나 또는 1997년 같이 15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이런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조정의 사이클. 그러니까 집값이 뭐 빠진다가 아니라 인플레만큼 못 오르는 시기들이 한 번씩은 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역사상 최악의 시기는 1980년이었죠. 그때 소비자 물가가 30% 오르는데 집값이 거의 못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광주 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적 일정들 변동성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시기라서 집값이 거의 못 올랐는데 물가는 30% 오르니까 집값이 한 해에 30%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이 우리나라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이 버블이 있다 해도 그 버블을 빠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절대 가격이 빠지는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1980년처럼 인플레만큼 못 오르면 거품은 빠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진행될지는 저도 모르죠. 네. 부디 인플레로 거품을 뺐으면 좋겠는데 뭐 집값의 절대 가격이 빠지며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저는 주변에 다시 이야기하자면 집을 사겠다는 분이 온다면 왜 그걸 지금 사겠다는 건지 너의 이유를 좀 이야기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많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어? 가격이 높아서? 둘 다 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요 후보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드디어 병목이 풀리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후보님은 김포공항을 없애고 거기다가 집을 수백만 호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거기는 사실. 왜냐하면 고도 제한 받았던 걸 올려주기만 해도 거기는 어마어마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고 또 지하철이 4개 지나가죠. 그래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 지으면 좀 100만 호도 지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있는 대못들을 뽑음으로써 민간 부문에서의 건축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굉장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재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나 뭐 각종 여러 가지 지표 대비해서 역사상 가장 심각한 버블 레벨에 진입을 했는데요. 버블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체 소득에서 당신이 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주택구입 부담지수입니다. 그렇죠.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에서 기준이 100인데 100이 뭐냐 하면 전체 소득의 25%를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쓰면 집을 살 수 있다가 이 바로 주택구입 부담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이 얼마까지 가냐면 거의 200포인트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럼 그 50%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두 사람이 맞벌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실직하거나 휴직만 해도 이 집은 바로 경매 넘어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게 레버리지를 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데 이 레버리지의 어려움이 대출도 규제가 나오지만 이자율이 지금 슬금슬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의 부담은 원리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 기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포인트는 무조건 넘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 1월 기준 200포인트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 신규 수요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나 주택의 절대적인 그런 가격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외부 충격이 오면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외부 충격이 뭐냐면 2011, 12년부터 하우스포 사태가 왜 났냐 하면 결국 그때 뭐였냐면 부산 저축은행 사태 나면서 신용경색 벌어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유럽의 재정위기 나면서 우리나라 또 수출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던 유럽향 수출들 얼어붙고 대우조선해양 그 회계분식 사건, 한진해운 파산, STX 조선, 뭐 동부제철, 뭐 동양그룹 수많은 연쇄적인 경제 위기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이 실직당하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불황이 올지 모르는 채찍의 끝에 매달려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집값이 소득 대비 비싸고 이자 대비 비싸다면 그러니까 이자 구입 여력 대비 비싸다면 이럴 때 꼭 사야 되느냐. 저는 뭐 어떤 분이 묻더라고 그러면 두 채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똘똘한 한 채 더. 꼭 그렇게 여러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라는 이야기를 한번 이제 자문할 때는 됐다. 근데 언제 빠질지는 모른다. 왜? 집값이라는 게 여기도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또 나가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지만 언제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면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가 지금 호황인데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한 3% 초반에 물가 3%면 명목 성장률 6%예요. 물론 이제 작년 아파트 가격이 20% 올라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경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올해 붕괴된다 이런 뜻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상되다 보면 결국 선진국 경기가 좀 나빠지는 시기가 올 때는 우리나라 수출이 좀 둔화되고 탄력이 둔화되는 시기가 올 때는 이게 좀 약간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는 투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이다. 다른 대안도 많이 있으니까. 왜 해외 부동산 사세요? 미국 리츠 삽시다 좀. 뭐 유럽 리츠도 좋고요. 일본 리츠도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굳이 한국 부동산에 그렇게 올인해야 리츠 되나? ETF도 잘 돼 있고. 뭐 작년 한 해 그 미국의 VNQ라는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리츠가 있는데 한 해 동안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54% 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올랐다 그러지만 그런 글로벌로 잘 다각화되어 있는 분산되어 있는 그런 리츠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함으로써도 그 효과를 몇 배 누릴 수도 있는 기회들이 더군다나 그런 상품들은 또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투자의 대안이 있는데 굳이 나는 지금 집을 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보자. 지금까지 7년 8년 동안 안 사다가 내가 왜 이걸 지금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해보면 이게 버블에 나도 도취됐구나 또는 시장의 분위기에 내가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잘하면 이미 은퇴해서 잘 놀고 있지 왜 이렇게 책 쓰고 다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작년 봄 정도 이맘때만 해도 제발 집 좀 사라고 제가 애원하던 사람이 왜 바뀌었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 올랐어요. 인천 40% 가까이 올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폭등할까봐 사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폭등한 다음에 왜 삽니까? 폭등하기 전에 사야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사님 말씀은 상승 요인보다 하락 요인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많고 우리가 지금 쭉 보고 또 책에서 봤듯이 다른 대안이 워낙 많고 요즘에는 투자가 되게 쉽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